다음 우주 초기의 생성입니다. 원소 생성이죠. 스펙트럼과 우주 분포. 이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분광기를 통해서 빛이 파장에 따라 나누어지는 색의 띠를 말한다. 피로지메트에서 백색광이 나눠지죠. 제일 파장이 저기에서 제일 커요. 그래서 파장이 이쪽으로 가면서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자외선하고 보라색 남수 쭉 있는 거죠. 적외선까지 여기 부분을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스펙트럼 종류에는 연소 스펙트럼, 보통 이제 백색광은 프리즘을 통하면은 전 모든 색이 다 나타나죠. 모든 파장 연속적인 색의 띠가 나타나는 게 대표적인 연소 스펙트럼이고요. 그래서 고온의 광원에서 프리즘을 통해서 연소 스펙트럼 나타나고, 또 연소 스펙트럼에서 검은색의 흡수선이 나타나는 스펙트럼, 이게 검은색이 이렇게 나타나죠. 검은색이 나타나는 거. 이게 고온의 광원에서 고온의 광원이 근데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서 고온이 빠진 거예요.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되어 나타난 거. 별빛이나 태양빛이나 여러 개 있겠죠. 그래서 이게 흡수 스펙트럼. 그 다음에 검은 바탕이 있어야 돼. 이게 방출 스펙트럼이죠. 방출에서 나타나는 스펙트럼은 고온의 기체에서 특정 파장의 빛이 방출되어 나타나는 거. 그래서 특정 파장의 빛이 방출된 고온의 성분이나 기체 방정관이 이런 거죠. 그다음 우주 원소 분포, 우주를 구성하는 여러 천체들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도 질량비도 알 수 있어요. 이 흡수 스펙트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원소의 종류나 질량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전체 스펙트럼과 원소 스펙트럼 나타나는 선의 위치를 비교하여 전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소, 헬륨도 그래서 알아낸 거잖아요. 스펙트럼에서 선폭을 비교하면 원소의 질량비도 선폭을 통해서 얼마나 이게 두껍냐, 이게 얼마나 가느냐에 대해서 수소, 헬륨은 질량비가 몇 대 몇이요? 3대 1이에요. 이거 외워야겠죠. 우주에 존재하는 한 수소가 74%, 헬륨이 24%에서 한 3대 1 정도 돼요.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네, 기본 입자. 물질을 구성하는 더 이상 분해되는 가장 작은 입자가 있어요. 그게 전자하고 뭡니까? 쿼크라는 거예요. 쿼크.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는 쿼크가 3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수소 원자열과 중성자의 질량은 거의 비슷하죠. 이 양성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성자는 수소의 원자핵이죠. 양전환을 띠죠. 중성자는 전환을 띠지 않고요. 여기서 보면 원자핵은 여기 있죠. 양성자와 중성자를 통해서 원자핵이 만들어지는데, 원자핵은 플러스를 띠고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는 겁니다. 양성자, 중성자에 이루어진 양전환을 띠는 입자로 원자핵은 양성자 수에 따라 원자 분화가 정이다. 그래서 수소가 이제 플러스 1이잖아요. 그죠? 헬륨이 수 헬 2배니까 헬륨이 되고 2번이죠. 얘가 수소가 양성자가 2개가 되고 전자가 2개가 돌아가죠. 그다음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진 양자주가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이게 수소가 원자핵이 플러스 1이면 전자가 하나가 있는 거고, 헬륨 같은 플러스 2잖아요. 2번이니까 전자가 2개가 전자에서 정기적으로는 중성을 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빅뱅 우주론입니다. 이게 138억 년 전에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에서 빅뱅을 일어나서 대폭발이죠. 우주가 시작됐다 그런 거죠. 우주 나이가 몇 나이? 138억이란 거죠. 시간이 지나서 우주의 질량은 일정하고 우주의 밀도와 온도는 계속 그죠. 질량은 일정한데 밀도와 온도는 계속 감소. 이게 점점 이게 확장이 되다 보니까 질량은 그대로인데 사이즈는 커지는 거. 그럼 밀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또 뭐도 떨어져요? 온도도 떨어지는 거죠. 빅뱅 우주는 입자와 생성 과정. 가벼운 입자로부터 무거운 입자대로 순서대로 생성되었다. 이게 점점 무거운 물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우주 초기에 생성된 수소, 헬륨을 말하는 거죠. 빅뱅 후 최초로 쿼크, 전자동의 기본 입자가 생성되었어요.
그 세 개가 결합해서 아까 뭐요?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이게 생성 초기에는 양성자, 중성자가 그 같은 수준으로 존재하다가 나중엔 중성자가 뭘로 바뀌어요? 에너지를 뺏기면서 양성자로 변해요. 양성자 개수가 중성자보다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죠? 중성자가 양성자로 되다 보니까 양성자 개수가 당연히 많아지는 거죠. 그럼 빅뱅 후 3번 중요하죠.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결합해서 뭐가 만듭니까?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져. 헬륨 원자핵은 생성되기 직전에 양성자, 중성자 개수비가 몇 개? 7대 1이에요. 그래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개수비가 몇 개로 바뀝니까? 12대 1이 돼요. 개수비는 몇 개? 12대 1. 이게 3분 후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빅뱅이 되고 3분 후에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때 개수비는 12대 1이고요. 직전에는 7대 1이었어요. 그 다음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개수비가 몇 대면 12대 1이 되는 거죠. 12대 1. 12대 1. 그래서 질량비는 3대 1이 되는 겁니다. 질량비 몇 대면씩. 개수비는 이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12대 1이고요. 질량비는 3대 1이 됩니다. 그 다음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나서 우주 온도가 약 얼마까지 떨어져요? 3000K까지 떨어져요. 이게 3분 후에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38만 년 후에 우주 온도가 3000K로 떨어져요. 낮아지면서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여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생성돼요. 수소 원자가 이제 생성된 거예요. 헬륨 원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에 헬륨 원자핵이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38만 년 후에는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론의 빛이 우주 공간을 자유롭게 퍼져나가 우주가 투명해졌던 거예요. 38만 년 후에 투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컵과 전자가 결합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이 양성자 그때 초창기에 비가 개수비가 몇 대? 7대 1이었어요. 그러면서 헬륨 원자핵이 맞다요. 그래서 수소 원자핵하고 헬륨 원자핵 개수비가 몇 대? 12대 1이고요. 질량비는 몇 대면 3대 1이란 거예요. 그 다음에 38만 년 후에 수소 원자하고 헬륨 원자가 생성됩니다. 우주 온도가 얼마까지 떨어져요? 3000K가 떨어졌다는 거. 그래서 투명한 우주가 돼요. 원래 최초의 우주는 어두워요. 빛이 통과할 수가 없으니까. 이때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간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 빅뱅 우주론 증거에는 금방 했던 것처럼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거. 그래서 빅뱅에 계산하면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3대 1. 이게 우주를 천체들 스펙트럼 통하여 관찰한 결과예요. 또 우주 배경 복사도 빅뱅 우주론의 증거죠. 빅뱅 후 38년 지나 우주에 퍼져나가는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현재 파장이 길어져 수 K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으로 관측된 것으로 예측되었다. 우주 배경 복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약 3K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이 모든 방향으로 그 같은 세기로 관측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 빅뱅 우주론의 증거죠. 우주 배경 복사이면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라는 겁니다. 스펙트럼이 나와죠. 이게 가가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그죠? 가가 연속 스펙트럼. 이 가는 백열전구, 나는 미지의 별이라고 그랬죠. 이게 지금 선만 나타난 게 이게 뭐예요? 흡수 스펙트럼이잖아. 그럼 이 두 개가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달 안에 이무 원소에 대한 스펙트럼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는 연속 스펙트럼 맞는 얘기죠. 태양빛의 스펙트럼 다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흡수 스펙트럼 나타난다고 했죠. 그렇죠? 다와라는 흡수 스펙트럼이 방출이에요. 틀렸죠. 미즈벨 나우 대기층에는 보면 선만 보세요. 얘가 있잖아요. 얘도 있고, 얘 있고, 얘 있고, 얘 있고, 얘 있고, 그 다음에 얘 있죠. 이거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 이게 나에는 다라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얘기죠. 스펙트럴 선의 위치는 원소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죠. 당연히. 스펙트럴 선의 굵기를 통해 원소의 질량비를 추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가지 원소에 한 개의 흡수성이나 방출성이 나타난다? 아니요. 여러 개 나타나줘요. 한 가지 원소에는 한 개의 흡수성이나 방출성이 나타나는 게 여러 개.
다음은 46번 보면은 빅뱅 이후 시기 나타낸다. 138년 전은 고온 고밀도 한 점에서 대폭발 우주가 탄생했다는 게 빅뱅 우주론이 맞는 얘기죠. A 시기에 3분 전이에요 지금. 코크와 전자기 기본 입자로 되어 있다 있죠, 그죠? 그다음 B 시기가 3분 딱 지나요. 원자핵이 헬륨 원자핵이 딱 만들어질 때요, 그죠? B 시기에 코크와 강철 중성자가 생성됐다 아니죠. A 시기예요, 틀렸죠. 수소 원자핵은 B 시기에 된다. 수소 원자핵은 이제 38만 년 후에 C 시기에 만들어져요. 예, C 시기에 우주에 존재하는 질량비는 3대 1이다. 그죠? 이제 B 시기 이후부터는 3대 1을 한 걸 알았어요. 원자가 생성된 시기를 원자는 C 시기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B와 C로 나눌 수 있다. 맞는 얘기죠. 네, 다음은 BC 프리즘을 통과해서 백색광이 트였으니까 지금 파장이 가장 해서 여기서부터가 자외선이에요. 그다음 보라색 쭉 가고요. 이쪽이 적외선이라고 그러죠. 파장이 위로 갈수록 크다고 그랬어요. 백색광을 프리즘을 통과한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그렇죠. A에는 빨간색, 그쪽 이쪽이 빨간색, B에는 보라색, 그죠? 이쪽이 보라색 계열이라죠. 맞고 빛의 파장은 A가 더 길어요. A보다 B가 길다가 아니라 A 쪽이 더 긴 거죠. 틀렸어요. 답은 몇 번? 3번. 다음은 스펙트럼 때문에 오르는 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죠. 빛의 파장에 따라 나뉘어 나타난다. 맞죠? 기체 방정과 스펙트럼은 연속소입니다. 기체 방정과 스펙트럼은 이건 방출 쪽이에요. 그죠? 틀렸죠. 원소 종류에 따라서 스펙트럼 나타나는 선의 위치가 다르게 나타나고 폰 속도 다르죠. 다음 몇 번? 3번. 가나에 대한 설명은 스펙트럼 종류. 별 주위에 있는 고온의 성운에서 방출하는 분광기를 통해 나타나는 스펙트럼이다. 이게 방출 스펙트럼이죠. 이게 방출 스펙트럼. 별의 대기를 통과한 분광기로 통과했을 때 나타나는 별빛이 나타나는 것은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흡수 스펙트럼. 별빛에 감지되는 스펙트럼의 종류가 무엇인지 쓰고 별빛 스펙트럼 분석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지 구하라. 이게 별빛의 흡수는 흡수 스펙트럼이잖아요. 흡수 스펙트럼. 그래서 별에 포함된 원소의 종류도 알 수 있고요. 그다음 질량비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알 수 있다. 그다음 다라는 서로 다른 종류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죠. 가가 광원에서 나온 게 얘가 뭐죠? 연속 스펙트럼이고 그 다음에 특별한 검은색이 나타난 게 흡수 스펙트럼이고 그 다음에 배경이 검은 것이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가는 연속 스펙트럼이다. 맞는 얘기죠. 가의 기체는 광원보다 온도가 낮다. 가의 기체는 그죠. 광원보다 온도가 낮죠. 광원이 온도가 고온이에요. 고온이 저온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죠? 다에 나타나는 방출색은 모두 같다. 예, 다에 나타나는 방출선 색은 모두 같다가 아닙니다. 방출선의 색깔은 다 다르다 했죠. 파장에 따라 파장이 다르니까 색깔마다 파장이 있어요. 파장이 다르니까 모두 다르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다라는 서로 다른 원소에 의해서 생성된다. 그죠? 나와 다는 서로 다른 원소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다 4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 52번. 백열전구에서 나온 빛이 상대적으로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서 그래서 고온이 저온을 통해 이게 흡수 스펙트럼이잖아요. 가에서는 연소 스펙트럼 방향 검은색 흡수선이 나타나죠. 맞는 얘기고 저온의 기체는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죠. 그죠? 가를 통해 저온의 기체의 성분을 알아볼 수 있는 거. 다음 몇 번? 5번이 되겠죠. 예, 다음은 연습 스펙트럼 나타나는 게 얘가 연소 스펙트럼이죠. 광역인 거. 이게 흡수고 얘가 방출. 근데 똑같으니까 이게 같은 원소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가에는 분홍색 전색이 나타나 아니죠. 그 다음에 저온의 기체 검은색 빛을 방출한다. 아니요, 방출한 게 흡수한 거죠. 틀렸고 나의 기체와 다의 기체는 같은 그죠. 색깔이 똑같잖아요. 이게 선이 똑같이 나타나죠. 같은 원소라는 거죠. 답은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가는 어떤 원소의 스펙트럼이고 나는 어떤 별의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게 방출이고 이게 흡수죠. 근데 지금 선이 하나 일치하는 게 있으니까 없네. 가는 흡수가 아니에요. 방출이고 그 다음에 나는 저는 기체가 흡수 스펙트럼 저는 기체가 빛을 흡수하는 과정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나우 스펙트럼은 별은 가우 원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일치하는 게 없어요. 선이. 답은 2번입니다. 다음 세 종류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이게 연속이죠. 그 다음에 특정한 파장 흡수된 게 이게 흡수고 이게 방출이죠. 그래서 55번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이라고 그랬죠.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거. 이게 가는 방출 흡수 틀렸잖아요. 태양빛에서 가와 같은 스펙트럼이 반출된다. 태양빛 그죠? 태양빛의 흡수 스펙트럼인가 맞죠? 태양이나 별빛이라고 그랬죠. 가는 저온의 기체에서 방출 아니요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돼. 나는 5종류 원소가 포함된 기체 방전에서 표출되는 스펙트럼이다. 지금 여기서 나에서 선이 몇 개나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럼 이게 원소가 5개냐? 그건 아니죠. 그건 원소마다가 다 이 종류가 틀려요. 그래서 이걸 보고 5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백열 중에서 다와 같은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그랬죠. 가나는 같은 원소의 형성 생성되었다. 근데 같은 일치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안 되는 거죠. 다음 그림은 AD의 미지배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죠. 지금 여기서는 AD에서는 AD 스펙트럼 종류를 말하시오. 그랬죠. 그래서 A가 지금 제일 먼저 위에서부터 얘가 방출이죠. 스펙트럼. 얘도 방출 스펙트럼. 얘도 방출 스펙트럼. 얘도 방출. 항상 방출은 뭐야? 배경이 검잖아요. 이걸 보고 아는 거예요. 이 두 개는 흡수 스펙트럼이죠. 흡수 스펙트럼. 그다음 AD의 태양과 미지별의 공통으로 나타난 거. 태양과 미지별의 공통이 여기 보이죠. 지금 여기 이 선하고 또 어디 선이 나타나? 이 선하고 이 선하고 이 선하고 이 선. 그럼 쭉 위로 가봐요. 얘랑 가 있네. 쭉 위로 가면 얘가 있네. 그다음 쭉 위로 가봐요. 얘가 있네. 쭉 위로 가봐요. 얘가 있네. 그럼 결국 A가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가 된다는 거예요. 다음 별의 스펙트럼에는 흡수선이 그죠? 별의 스펙트럼 이게 지금 흡수 스펙트럼이잖아요. 이게 이제 방출 스펙트럼. 그럼 여기 이제 원소들마다 다 이제 방출선이 있는 거죠. 원소의 스펙트럼 방출선이 나타나다 맞고 이별의 대기에는 최소한 몇 가지 원소가 있는 거죠. 보니까 그죠?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고 또 이거 있고 또 이게 있고 또 이것도 여기 나타나죠. 그다음 이게 이거 있고 이게 4가지 이상의 원소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3가지 수헬 나트륨 얘네들은 나타나는 걸 발견했잖아요. 근데 칼슘이 보니까 일치하는 게 없어. 근데 얘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일치하지 않는 것이 또 존재하죠.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추가로 또 하나 존재하는 거야. 그럼 토탈 몇 가지요? 4가지란 거죠. 이 3가지에 플러스 1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칼슘은 아니야. 일치하지 않잖아. 그럼 다른 게 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 이상은 맞는 거죠. 별의 스펙은 선의 이치를 통해 구선 질량비 아니에요. 선의 위치가 아니라 선 폭을 통해서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종류는 알 수 있지만 아직은 질량비까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3번이었습니다. 다음은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나타내는 거. 우리가 외워버려야죠 이게 수소, 헬륨. 그래서 A의 원자는 코크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헬륨의 수소죠. 수소의 원자핵은 양선자와 중선자로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다 뭘로 이루어져요? 이것도 다 코크로 이루어지잖아요. 코크 3개씩 이루어지니까 맞는 얘기. B의 원자핵은 헬륨 원자핵은 양선자 2개를 포함하고 있다. 그죠? 양선자 2개, 중선자 2개씩 존재 있는 거죠. 그래서 이유는 나머지 원소들은 점점 이게 별이 이제 점점 진화하면서 만들어진 거 처음부터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최초는 제일 먼저 전자와 코크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3번이 맞습니다. 다음은
A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그랬죠. 지금 A가 뭡니까? 전자죠, 전자. 원자 핵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양성자 C가 뭐겠죠? 중성자겠죠, 당연히 중성자가 되고. 그래서 A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전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에요. B는 기본 입자에 속한다. 기본 입자는 이게 전자잖아요. 그죠? 전자하고 코크로 이루어졌다니까 맞죠, 기본 입자. 그다음 C 한 개는 중성자를 말해요. 그 자체로 수소 원자핵이다. 그 자체로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예요, 양성자. 양성자를 말하는 거예요. 수소 원자핵은 플러스 1이잖아요. 틀렸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예, 다음을 고사하면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죠. 예, 코카 전자는 빅뱅에서 가장 먼저 생성된 기본 입자이다. 맞는 얘기죠. 전자는 아니죠. 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것은 원자를 얘기하는 거 틀렸고, 양성자와 중성자는 각각 3개의 코크로 되는 거 맞죠? 그다음 양성장기는 그 자체로 수소 원자 핵이 되는 원자가 된다는 게 원자 핵이 된다는 거예요. 원자핵 내부의 중성자 수에 따라서 원자번은 아니죠. 양성자 수입니다. 원자는 양전환을 띈 전자와 왜 양전자는 같잖아요. 아니죠. 양전환을 띈 건 원자 핵이에요. 핵이 뜨는 거죠. 음전환은 전자가 뛰는 거고, 원자는 같은 수 중성자와 전자를 포함하고 있는 강수 중성자가 아니라 양성자. 그렇죠. 다음 우주측의 여러 입자들이 가지고 순서로 나타낸 것은 코크 이게 제일 먼저죠. 제일 먼저 빅뱅이 딱 돼요. 그죠? 빅뱅이 딱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야? 코크가 만들어지고 코크 전자가 생성됐죠.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가 생성되죠. 코크를 통해서.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헬륨 원자핵까지 만들었는데 3분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수소 헬륨 원자가 생성된 게 38만 년 뒤에 마가 순서대로 되는 겁니다. 네. 다음은 빅뱅 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이 우주는 온도와 밀도가 점점 높은 한 점에서 탄생했다. 그죠? 온도 밀도가 높아야 이게 생성된 거예요. 밀도가 뭉쳐야 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 크기와 질량은 그대로요. 그대로. 우주 크기는 사이즈는 증가해. 그러니까 밀도는 뭐예요? 반대로 떨어져. 2번이 틀렸죠. 빅뱅 우주 초기의 입자에 대해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죠. 가장 먼저 전자와 커크라고 그랬잖아요. 커크. 그다음 빅뱅은 3분 만에 3분 만에 만든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졌죠. 헬륨 원자 핵입니다. 틀렸죠. 헬륨 원자 핵이 생성될 때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핵과 개수비는 몇 대 몇이에요? 12대 1이에요. 12대. 개수비는 12대 1이고 질량비가 3대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수소 원자는 빅뱅은 3분이 지난 시점에서 수소 원자는 38만 년 후예요. 38만 년. 그래서 38년 헬륨 원자가 만들어져. 수소 헬륨 원자가 38만 년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다음 가능 나타낸 것이다. A가 원자 핵이에요. 원자 핵이고 양성자가 되는 거죠. 그다음 이게 헬륨 원자입니다. 헬륨입니다. 그래서 이게 핵을 구성하는 거고 C가 전자죠. 전자. 그래서 가는 우주 전체 질량 이게 수소예요. 이게 헬륨이고. 그럼 74% 맞죠? 네. 그래서 한 얘가 이게 우주에 존재하는 비가 3대 1로 얘가 제일 많다는 그 얘기예요. 질량은 내가 지금 양성자 하나잖아요. 양성자 중성자 질량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한 개 4개니까 B 질량 A 질량 4배인 거 맞죠? 양성자 같은 시기에 먼저 C가 전자거든요. 코크하고 제일 먼저 전자가 먼저 만들어지고 나중에 양성자가 만들어지잖아요. 이제 시기가 틀립니다. 답은 3번이죠. 네, 다음 그림 빅뱅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예,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기 직전에는 7대 1이었죠. 얘가 지금 14개 대 이게 14대 2니까 결국 7대 1이었잖아요. 헬륨 원자핵이 만든. 근데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B가 바뀌었죠. 몇 대 몇으로 보세요. 이게 12개잖아요. 12대
그래서 헬륨 원자, 수소 원자 핵이 몇 개예요? 이게 다 세면 12개잖아요. 그래서 수소 원자 핵 12개에다가 헬륨 원자 핵 하나니까 개수비는 12대 1이에요. 근데 질량비는 이제 그래서 질량비는 개수비의 질량비는 틀려요. N은 3대 1이라는 거. 그래도 A는 양선자, B는 중선자 맞는 거죠. 가식의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직전은 7대 1이라겠죠. 그래서 개수비는 7대 1이다 맞는 얘기고. 나시의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 질량비는 이제 헬륨 핵이 만들 때 그때가 3대 1이라고 그랬잖아요. 질량비가. 그래서 맞는 겁니다. 5번이죠. 네, 다음 그림을 보면은 빅뱅 후에 지금 여기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었죠. 얘가 3분이고 그 다음에 헬륨 수소 전자가 만들었으니까 38만 년 이렇게 순서가 돼요. 그럼 기억 우주 시기는 A 시기보다 B 시기에 더 높게 난다. 온도는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도는 A가 더 높죠. A 시기의 양선자 중전 동일했다. 원래 직전에 7대 1이었어요. 개수비가 7대 1이었잖아요. 그다음 비시계 우주가 투명해지다. 점점 투명해진다고 그랬죠. 원자 전자가 만들어지면서. 답은 몇 번? 2번. 네, 다음은 빅뱅 나타나는 우주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처음에 이제 첫 단계는 전자나 거꾸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원자가 만들어진 거. 원자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빅뱅 이후 38년에 일어난 것이다. 그제 헬륨이나 수소 원자가 만들어진 건 38만 년에 일어난 거죠. 원자핵과 결합하여 원자가 생성되었다 맞는 거. 이 시기의 온도는 3K가 아니라 지금이 3K예요. 얘는 38만 년 이후에는 3000K였죠. 3000K 맞는 건 3번이 되죠. 예, 다음은 다음 행성이 되다. 얘가 이제 3분이죠. 얘가 3분이고 이게 수소하고 원자가 만들었다. 헬륨 원자가 만든 이게 38만 년이죠. A 시기 우주 온도는 이제 3000K일 때 그랬어요. 그 다음에 B시기의 양선자 중성 초창기에는 이게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기 직전은 7대 1이라고 했죠. 개수비가. 그 다음 C시기의 원자의 생성으로 B시 우주권은 자유롭게 퍼져나간다. 그죠? 원자가 생성되면서 이제 투명한 우주가 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 맞죠? 우주의 밀도는 A가 더 높아요. 그 점점 작아진다고 했잖아. D시간부터 컸다. 틀렸죠. 그래서 답은 니은디고 3번이 됩니다. 네, 다음 그림 우주 초기의 입자가 생성 과정. 빅뱅 됐고 기본 입자 쿼크하고 전자 영산 준자가 생성되고 헬륨 원자 핵이 생성된 게 A가 3분 원자가 생성되는 게 38만 년 전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직전에 7대 1비 여기서는 12대 1이 되겠죠. 개수비가 이게 직전에 7대 1이었고 그 다음에 12대 1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질량비가 3대 1이고 가는 현재로부터 138억 년이다. 맞죠? 우주 나이가 138억 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아 시기 사이에 양선자들은 점점 증가되죠. 그죠? 중선자가 양선자로 하다 보니까 점점 증가하게 된 거죠. 라마 사이 시기에는 헬륨 원자의 전자를 만드는 사이에 전자는 여기서부터 만들어져요. 틀렸죠.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빅뱅 우주 가나의 생성에 대한 설명이다. 기본의 쿼크와 결합의 양선자 중선 생성되었다. 그래서 기본은 이거는 빅뱅이 딱 된 다음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빅뱅 후에 이런. 네, 그래서 원자핵과 이런 전자가 결합하여 원자가 생긴다. 이게 38만 년 전. 그러면 전자는 기하게 한다 맞죠?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주 온도는 가일 때가 원래 온도가 점점 낮아지잖아요. 가일 때가 온도가 낮다는 게 아니라 높다는 거죠. 틀렸죠. 그 다음 나이 이후에 존재하는 수소 총 질량은 헬륨 원자핵의 질량보다 크다. 질량비가 몇 대 몇이라 해서 3대 1이었죠. 수소 원자의 비가 핍니다. 답은 3번 기억되시죠? 다음 빅뱅 이후 초기 헬륨 원자핵이 생성된 후에 더 무거운 원소와 원자핵이 생성되지 못한 까닭은 그랬죠. 이게 우주가 팽창하면 온도가 계속 낮아져요.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기 힘들어요. 낮아져서 무거운 원소가 원소의 원자핵이 생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생성되기에 충분한 에너지가 없어서 그래요. 충분한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에너지가 부족해서.